뇌피셜 탈출은 영자래와 함께 커리어 빌딩.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영자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하고 공백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공백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름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 관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 조금 공백기가 길어진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맞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합격을 해도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서류에서 계속해서 탈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면접에서 계속 탈락을 한다던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이런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 보이면서 조금은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백 기간에도 조금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3개월 이내는 이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느슨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이 기간을 보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내가 그런 어떤 기간에 대한 목표가 생겼을 때 약간은 조금 더 원하는 수준의 에너지 레벨이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났다 해서 또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기간은 결국에는 정신력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면접에 가서 면접을 보면은 그 상대방, 면접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처럼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나의 자신감, 내가 처음 이직 준비하려고 딱 먹었던 그 열정을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 기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첫 번째, 다름 아니라 만약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과거 직장 동료 또는 내가 인턴했던 곳, 그런 곳에서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 또는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친했다면 밥을 한 잔 하고 싶다 또는 술을 한 잔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관계는 좋았다 했다면, 그럼 내가 지금 퇴사를 해서 사실 이직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회사는 어떠니, 너의 근황은 어떠니 의 차원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재입사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이 본인에게 제안이 왔던 어떤 채용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간만큼은 정말 시간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내가 있었던 산업군 등의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뽑아 보시고 그 키워드를 구글 또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뉴스 기사라던가 칼럼,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등등을 한번 찾아서 그것들 한번 보시면서 노트에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랑 정말 친한 사람 또는 가족에게 내가 봤던 어떤 컨텐츠에 대해 설명을 해본다던가 해서 나의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프로세스를 유지해주는, 네, 그런 어떤 시간도 빼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시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다 보면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감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접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중에 취업이 된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 소비하실 때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은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요즘 뭐가 있는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 골라서 읽어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평대에 어떤 책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고, 거기서 구매해서 보시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외출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워낙에 이북 플랫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리드북스라든가 아니면은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아마존 킨들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셔서 내가 다양한 또 책들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꼭 글로 된 컨텐츠 외에도 유튜브 영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웨비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웨비나만 특별히 보여주는 플랫폼들이라든가 아니면 링크드인에서도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셔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신청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저희가 이런 컨텐츠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스킬셋이라던가 어떤 자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충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좋은 어떤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자격이나 뭐 어떤 다른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공백 기간에는 우리가 원했던 어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영어가 있겠죠.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꼭 필요했던 자격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 기회에 내가 꼭 취득을 한다던가 물론 저는 스펙을 위한 자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하면은 자격과 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만약 내가 일을 했을 때 이런 자격이 꼭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기회, 이 공백 기회에 그 자격을 한번 취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충 보강하고 싶어 하는 영역들이 이런 커리어적인 측면 말고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뭐 나의 식습관을 한번 이 기회에 개선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나의 하루에 어떤 to-do habit 리스트, 습관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라던가 이런 어떤 습관들을 하나씩 이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그런 앱도 있잖아요. 그 나의 습관을 관리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도표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설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숫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건강 위해서 매일 뭐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내 건강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나의 체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은 목표들을 이렇게 좀 설정해 보시면서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충 보강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좀 무료하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나의 하루를 좀 스케줄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내가 5곳 이상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런 작은 목표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나는 매일 9시에 일어나서 뭐 어떤 루틴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짜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공백이 길어졌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9시에 일어나서 그 세바시 영상 3개 보기 이런 그 습관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취업 준비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새벽에 괜히 이력서 쓰고 있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개선해야겠다 해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해서 뭐 9시가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11시, 12시에 일어나지 않게끔 9시에 일어나서 이때 그런 세바시 영상 3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려고 그때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어떤 루틴 또 어떤 패턴 어떤 목표들을 내가 설정해서 하루를 보낼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이 공백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저는 이 마지막이 정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꿀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찾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제가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거를 추천해 주셔서 예전에 했었는데, A4 용지 하나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A4 용지의 앞과 뒤를 모두 빼곡히 채운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필 또는 펜으로 나에 대해서 여기에 적습니다. 근데 적으실 때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적지 마시고 좋고 긍정적인 얘기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트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상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었던 어떤 일, 만약 내가 세계 여행을 했다 그럼 세계 여행을 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들었던 칭찬,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정말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이런 나의 삶에서 있었던 다양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못 쓰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의 한 장 이상을 채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틀 또는 3일 뒤에 또 한번 꺼내서 또 갑자기 떠오르는 걸 또 거기다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또 맞아,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들었었지 하면서 그걸 또 적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어디다가 넣어두시고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2주 뒤에 그걸 꺼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약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맞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대변환이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이 나를 찾기의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내가 가려고 했던 어떤 방향이 내가 사실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구나를 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백 기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고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